임준희 경상북도 교육감 출마자께서 출마 선언하신 것을 봤습니다. 예. 보니까 경북 교육 혁신을 위한 5대 역점 정책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도민들이 듣기에는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예, 맞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 인성과 학력 향상 이 5대 역점 정책 중에 첫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얘기할 때 인성교육하고 학력 향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아이들 인성을 함양하고 아이들 실력을 길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첫 번째 제가 역점 추진 과제로 제안했던 것이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입니다. 근데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면 당연하죠. 예, 예.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본다든지 했을 때 이게 참 좀 뜻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이 표출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예, 예. 또 교사가 이 교육을 할 수 없는 학생이 지도가 안 되고 결국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전학을 가면서 해결이 되는데 이게 더 큰 교육 구간에서 봤을 때는 해결이 전혀 안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절대 다수의 99%의 아주 바람직한 문제 없는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흔히 이것을 교권이 확립이 안 됐다. 교사로서의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교직을 떠나는 선생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것과 관계된 인성교육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인성교육 그러면은 인성교육은 특정한 과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인성을 함양하는 건데 거기에는 인사 잘하기, 공중도 잘 지키기, 예, 그렇죠. 친구하고의 원만한 관계 만들기 이런 것들이 다 인성교육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인성교육은 선생님들께서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서 자연스럽게 체계를 하는 거죠. 또 주위 어른들이 그렇게 주도함으로 해서 인성이 함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장으로서 2년을 근무하면서 저희가 원래 문명고등학교가 진작부터 사실은 인성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가서 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시면은 외부에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아이들이 그렇게 고등학생들이 인사를 잘하더라. 그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학교가 이렇게 깨끗한 줄 몰랐다. 그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 학교는 사실상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에 사실상 학교 폭력이 저조였습니다. 예, 경미한 사건이 한 5건 있었는데 그 5건 모두 학교장 자체 해결로 다 처리됐거든요. 그러셨군요. 평상시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라. 이런 것들을 인성 지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학교 폭력이 사실상 저로의 학교 되지 않았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처벌을 한다든지 어떻게 말만 조금 잘못하면 그게 무슨 인격 모독이니 명예훼손이니 이런 소리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거에도 제 경우에는 체벌이라는 거하고 관계없이 살아왔고 그런 걸 잘 못 봤고 결국은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이 강경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심성이라든지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솔솔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지금처럼 참 애로를 겪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또 인성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사실은 가정교육입니다. 예.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 말로 해결하는 거, 가정 직접 체험을 해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가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당연히 이제 체벌이 금지되어 있는데 체벌 안 하고도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아이들한테 어떤 트러블 생겨서 오면은 제가 무슨 말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 나이가 지금 고등학생이지 않냐. 고등학생이 사실상 어른이다. 어른이 누가 문제 트러블 생겼다 해가지고 폭력을 해결하냐. 서로 말로 하지 않냐. 폭력 행사에서 자기 걸 관철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다 알아들어요. 예. 그거 아이들을 이제 너희들이 사회로 나가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씩 한 단계씩 넘어가는데 잘 못하면 반듯한 성인이 될 수 없어. 그렇죠. 예. 지금 가려는 목표가 거긴데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걸 갖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셨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적어도 우리 학교 아이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 예. 예, 실제로 제가 면담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효과는 사실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큰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큰 만큼 성장한 만큼 대우를 하면서 네가 지금 성장해 있는 그 단계에서만큼 스스로 책임지는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게 가정교육에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과 학력 향상에 기초 체력 증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신 모양이죠. 예, 제 교육 철학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음악, 미술, 체육 이것들이 굉장히 사실 인생을 삶을 풍요롭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살아보니까. 예.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인지 과목은 소위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먹고 살기 위한 단계는 우리나라는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풍요롭게 인생 살기 위해서는 음악, 미술, 체육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체육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뭐 체육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이 자기 신체적으로 이렇게 단련이 안 되면은 사실 의욕도 안 생기고 실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능력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 학교 와보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초 체력이 시작이 달리기인데 달리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약을 걸면서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아이들 달리기부터 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걸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악이 중요한데 우리 학교에 보면은 아이들 음악 소리가 노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요즘은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만 왜 아이들 학교에서 음악을 노래를 안 하냐 했더니만 실제로 옛날 우리가 틀 때는 이제 반내항 합창대회라고 그랬거든요. 예. 합창이라는 게 아이들 간에 이제 정서 순환도 많이 되고 또 실제로 아이들끼리 학급 사이에 그 단결도 높여주고 또 직접 참가해 본다는 거는 다르죠. 해보는 거는. 물론 이제 선생님들께서 합창 지도를 하려면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분명히 부담이 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육자니까 선생님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합창을 많이 시키고 달리기도 좀 시켜야겠다. 이런 교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인데 아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밤잠도 안 자고 머리 싸매고 공부해도 대학을 가기 어려운데 아니 교육감 출마자께서는 어쩜 그렇게 꿈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체가 튼튼해야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게 절대 물량을 얼마나 몇 시간 공부하냐 중요하지만은 효율성도 있거든요. 한 시간 하더라도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신체가 튼튼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저는 이제 집중적으로 아이들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 그렇군요. 예. 그렇죠. 뭐 24시간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핑계를 대니까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재치 있게 혹은 현명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행정고시를 했거든요. 예, 행정고시를 하면은 사실 하루에 16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근데 물량적으로 16시간 앉아있다고 공부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야 이게 능력이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공부를 시킬 때 지식교육을 앉아서 뭐 책 읽는다고 될 일은 아니고 집중적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자기 체력이 뒷받침 안 되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이 제일이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거를 커리큘럼에 넣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역점 정책 여기에 보면 생애 전 주기 교육 복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은 이제 따로 듣고 예.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애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까 행정사무의 그 관할도 다르고 네, 맞습니다. 다르던데 그걸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유아 단계에서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유아 교육은 유치원에서 주로 하고요. 이 권장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은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상 유아 단계에서 교육과 보육이라는 게 엄격히 구분되기 어려워요. 사실상 통합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좀 겹쳐 있죠, 연령도. 네, 연령도 겹쳐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 유보통합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유보통합. 유보통합의 뜻이 뭐냐면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관계없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유보통합의 정책 취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하고 사이에서는 사실은 교사 자격부터 시작해서 시설 기준 같은 게 다 차별이 있거든요. 차등이 있는데 그렇겠죠. 이건 실제로 유치원이 조금 높고요. 어린이집 조금 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차별을 주겠다는 것은 어린이집도 기준을 그만큼 같이 올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상향 평준화 시키겠다. 이걸 이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예 교육청 단위에서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제가 교육감 되면 아예 경북이 앞장서서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TK 통합이 되게 되면 정말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의지가 중요합니다. 교육감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인 학습권 보장, 신중년 세대를 교육 참여하게 이제 확대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어차피 교육청 소관이죠. 이 업무가. 사람들이 보통 교육청 하면은 뭐 초중고 대학교 들어가나? 초중고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학생 위주로 하는데 어째 성인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교육감의 업무에 들어 있더군요, 법상. 아마 신장년 교육 정책을 공약하고 담은 사람은 정부에서 유일한 제가 교육감 후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한 신장년에 대해서 제가 용어를 신장년에 용어 쓴 거는 은퇴한 그룹입니다. 60세 이상의 그룹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교육청도 관심이 없었고 시도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시도에서 조금 이제 담당했었는데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지금 우리나라가 83세거든요. 60세 은퇴하게 되면 무려 23년을 살게 됩니다. 기술 발달이 빠른 23년 산 사이에서 손자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또 사회 발전에 따라서 이분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또 사회 진출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방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 이제 시설도 여유가 있고 또 재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학습을 시키는 교육시키는 초중등 교육 말고도 플러스해서 신장년들, 은퇴한 장년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주겠다는 게 제 공약사항입니다. 이건 대단히 획기적인 그 정책으로 들립니다. 이제 이게 왜 특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AI 전환의 시대거든요.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이때 여기에 우리 꼭 뭐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그 AI가 생활에 막 밀접하게 돼 있고 디지털 사회가 돼 있는 여기에서 그걸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으로 인한 침해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교육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감 출마자께서 이 부분 사실은 이 부분이 대단히 영역이 획기적인 넓습니다. 예.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책을 세우고 계신 것을 보면은 이건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서 보면 뭐 방역 시스템, 재난 대응 체계 구축하셨는데 학교에서 재난 대응 훈련도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방역이라는 것은 어차피 행정청 주관으로 다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특히 이 부분을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세 번째로 역점 정책으로 말씀드린 것이 즐겁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학교 폭력도 낮추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알다시피 이제 우리 코로나로 한동안 이제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은 이런 이제 대규모 팬데믹 사태가 이게 10년 주기로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잠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갔는데 앞으로 5년 내에 10년 내에 더 큰 이런 팬데믹 사태가 올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이 학교가 안전한 지역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감염병 예방을 하겠다. 또 실제로 이제 보건교사 배치도 더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통학 교통 안전 문제 있는데, 과거에 우리 때는 다 걸어서 통학했잖아요. 지금은 저희 학교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반 이상이 부모님께서 태워주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학교 근처에 보면은 아이들 그 픽업 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교시간 되면 막 이렇게 차가 뒤엉켜가지고 학생들 안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지은 학교에 대해서는 스쿨존, 픽업존 만들겠다. 그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형 화재라든가 지진, 풍수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지금은 화재에 대해서는 잘 돼 있어요. 화재 경보기기도 잘 돼 있고 대피훈련 잘 되고 있는데 지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경보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멀게 느끼는데 요새는 빈발하고 있죠. 네. 알다시피 경북에 특히 이제 포항 경주에서 크게 지진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내진 설계는 돼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가 울려야 되는데 일본은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흡하다. 아마 이제 지진이 발생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식하기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대비를 해야겠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민방위훈련이 사실 형식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학교에서라든지 또 홍보용, 그 계도용이라고 말을 할까 하는 영상을 보면 진지하게 진짜처럼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걸 하게 되면 그저 일과성으로 정해놓고 하지 말고 스스로 진짜 일이 닥쳤을 때 알아서 그 테이블 밑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뭐 대피를 한다든지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스스로 구조를 한다든지 하는 걸 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그것까지 생각하신 거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좀 더 강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점점 그 지구 환경이 바뀌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걱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런 재해, 재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여담인데 그 스쿨존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스쿨존 일반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 보면 옐로우존도 있고 이렇게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근에서는 30km인가요? 30km.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 운전자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인구에서 학생 연령대의 인구가 있고 나머지 인구가 있을 때 나머지 인구가 다수죠. 근데 이제 학생을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수업이 없을 때 모든 차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법규가 무서워서 또 처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학교 앞에 쉬는 날 차들이 모여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에도 물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그 교육감 출마자께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다 그 사람들은 우리 부모요 또 선생님이요 이런 사람들인데 학교 행정을 담당한 입장에서 이거 합리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것 좀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저도 그 스쿨존에서 유관해가지고 이제 그 딱지를 뗀 적이 있었는데, 예, 말씀처럼 토요일날, 일요일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고등학교는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으로 수정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우리 그 시청자를 대표해서 그 민원을 하나 넣었습니다. 미리. 이번에 그 정책 네 번째입니다. AI 디지털 글로벌 인재 양성 이런 정책을 네 번째로 잡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디지털 시대고 AI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향후에 사회에 나서 생활하는 게 10년 뒤, 20년 뒤가 되거든요. 근데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은 기술 발달이 하도 빨라서 사실은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를. 우리 초중등 교육에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이제 인문 소양 교육이지 않을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기를 사용하는 테크닉하는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인문 소양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알다시피 AI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중등 교육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인문 소양 교육이고 질문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 융합에 대해서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인간성 수양도 돼서 업그레이드가 되겠군요. 또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맞습니다. 네. 지금 요즘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만 보기 때문에 사실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또 수능 시험 보면은 이제 통합 수능이거든요. 문해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무조건 글로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택이 없거든요. 글로벌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국내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사회에 나게 되면 무조건 글로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글로벌 능력 환경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 능력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아이들이 마스터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AI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뭐 자동 번역이 되긴 되는데, 근데 기본적인 이제 언어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거기다 영어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고 또 남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들 수 있죠. 다섯 번째 교육행정 개혁. 여기서는 아주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분산을 하겠다 그러시면서 책임 경영 체계, 그러니까 마치 책임 총리 비슷한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법을 찾아봤더니 이미 이제 개정이 돼서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개정이 돼서 2025년 5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호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서 이제 예전에는 지도 감독만 있던 것이 지원 및 지도 감독으로 확장이 됐더군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추세인데 우리 교육감 출마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셨구나 싶어서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 권한 속에 지도 감독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은 교육감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경남교육청에서 제가 부교육감을 할 때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 임기가 1년입니다. 1년. 1년 사이에 예산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으니까 교육장이 사실상 권한이 없더라고요. 뭘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도단위 이제 교육 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경북만 해도 22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22개의 시군을 교육감이, 제가 제왕적 교육감이라고 불렀는데, 모든 예산과 인사권을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동맥경화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감당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공약상은 뭐냐면은, 지역 교육장들한테 예산권과 인사권 상당 부분을 넘겨주겠다. 그러면 이제 교육감 뭘 할 거냐? 교육감은 시도 교육장들이, 시군의 교육장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결과로서 책임 경영을 시키겠다. 그게 잘하게 되면은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고요. 못하게 되면 그냥 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권한을 위임해주고 거기다 이제 책임을 묻겠다. 교육감은 그렇게 큰 틀에서 이제 지원하고 조정을 해야지 일일이 집행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줘서 좋다가 아니고 책임도 나눠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장, 학교장 이쪽 분들도 나도 책임을 더 갖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을 만들 수 해서 바람직한 그런 정책인 듯 합니다.